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좀 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효능성이 좀 더 보장이 되어 있지만 문제가 안전성에 대한 것들. 근데 사실 우리 피부에 사용한다는 것은요, 안전성, 효능성 둘 다 잡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많이 들어보셨던 제대열, 골수, 지방, 양수 이런 것들을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우리가 아카데믹 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것이 그만큼 세포의 재분화 과정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엽 줄기세포 포함된 것을 우리 성체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를요, 이거 무조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더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것 분명히 좀 과장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마치 우리 앞에 비비고양의 하윤정 원장님이 계시네요. 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윤정 원장님께 강의를 위해서 협조를 좀 부탁할 텐데, 원장님 우리 잠깐 시트콤 해야 돼요. 시트콤. 지금 기분이 되게 나쁘신 거예요. 네, 지금 무서워요. 네. 자, 지금 기분이 되게 나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한 분이 기분이 나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뭘 하냐면요, 기분 나쁜 분에게 가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까꿍. 이 정도 하면 좋아져야지. 까꿍. 아니,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그만, 연기 그만하고. 까꿍. 네, 웃었어요. 자,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컨디션이 안 좋은 우리 하윤정 원장님을 컨디션에 좋게끔 해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줄기세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즉, 아예 없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래 여러분들 이미지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세포 중에 이 아이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자, 그러면 중간엽 줄기세포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이 아이의 컨디션을 어떻게 해준다? 좋게 만들어주는. 이게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만 살짝 읽어본다면 밑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딱 2개 페이지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줄기세포는 내부의 신호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연접하거나 주변에 바로 붙어있거나 주변에 존재하는 손상돼 있는 세포, 이런 세포를 재생시키거나 또는 정상세포로 재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없는 걸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중요한 것은요, 특히 논문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포유류세포, 즉 동물성 줄기세포는 인체보다 어떻다? 효과적이다.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컨디션 좀 안 좋아요. 안 좋을 때 어때요? 물론 비타민류가 많이 있는 야채, 채소, 과일도 필요하니까 컨디션 좀 안 좋을 때 일단 뭐 먹어야 돼요? 그죠? 삼겹살, 고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식물보다는요, 일단 동물성 줄기세포가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분명히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그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식물성 쪽에서 하시는 얘기 중에 동물성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강한 만큼 위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체세포 중에서 어린 세포라면, 가장 어린 세포라면 그만큼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얘기 뒤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에서 줄기세포 배양액, 자,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미생물 실험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샤르레라고 배웠는데, 샤르레. 예, 그래서 그 패트리어트 접시라고 얘기하나? 거기다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처럼 줄기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 줄기세포가 배양된 것, 그 배양된 것을 바로 우리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줄기세포 배양에서 이제 엑소점이 분비된다는 것 한번 얘기해 본다면, 자, 모세포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과탐 시간에 소포차라고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뭐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들어본 경우는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세포외의 소포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세포외의 소포체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것, 벌써 단위를 보시면 다른 것들은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라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6미터이거든요. 근데 엑소좀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나노미터입니다. 얘는 10의 마이너스 9미터. 벌써 단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엑소좀이라는 것이 가장 작은 사이즈의 세포의 소포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대 보도를 하나 사용해서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본다면,
지금 이것들이 나오는 엑소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거 이게 RNA예요. 자, 그 다음에 세포의 단백질, 세포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우리 피부는 수분 다운으로 가는 게 뭡니까? 바로 단백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콜라겐 엘라스틴 단백질이에요. 또 그것 위에 있어서 우리 피부의 피부 장벽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각질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피부에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 피부의 장벽 구조부터 해서 피부의 기본적인 자극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여러분들 다이어트 극단적으로 해서 단백질 너무 많이 안 드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피부 푸석거리지 않습니까? 결국 피부는 수분다운으로 단백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포 질에 있는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자, 이 RNA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많은 에스테티션들이 DNA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물질을 담아놓는 그런 것이야 하고 알고 있는데, RNA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이미지 한번 보시면은, 참고로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은 교재를 보셔도 되는데, 교재가 좀 작다라면요, 측면, 아주 친절한 측면에 또 있습니다. 맨 뒤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측면을 같이 보시면 될 텐데, 자, DNA가 있습니다. 이 DNA에서 유전자, 이 유전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저 김상현을 얘기한다면 김상현은 유전자가 머리가 까매, 머리는 곱슬이 아니라 진모야, 눈은 약간 갈색이야, 피부는 하얀 톤이야, 생긴 건 잘생긴 편이. 예. 자,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RNA가 그 DNA의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저라는 단백질을, 즉 머리의 단백질을 까맣게, 곱슬거리고 진모로, 눈은 갈색으로, 피부는 하얗게 단백질을 만들고, 생긴 건 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역할,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RNA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보신다면 바로 이 세포에서 나오는 엑소돔이라는 것에 세포질 단백질과 RNA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 피부에 이것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엑소돔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파티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은 세포를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다른 곳은 파티클을 세포라고 얘기한다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파티클은 말 그대로 어떤 조각들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뒤에 여러분들에게 엑소 1568 파티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려볼까요? 500억 파티클. 아마 다른 곳들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른 세미나를 다녀보신 분들은요,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거 제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500억 파티클. 즉 500억 파티클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런 조각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조각들이 많은 만큼 우리 피부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화제를 좀 더 진화시켜서, 그럼 도대체 줄기세포 속의 엑소돔, 이게 무엇이냐? 앞에 얘기드린 것처럼, 자, 밑에 있는 텍스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자, 엑소돔이라는 것은 선별된 양질의 줄기세포 배양에 의해서, 어떻게 선별했는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방금 얘기한 단백질 또는 mRNA, 그리고 DNA는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엑소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자, 노모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 한국말로 얘기하면 공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배양액을 아무거나 못 쓰거든요. 화장법에서는 반드시 안전 검사가 돼 있는 것만 쓰는데, 그래서 안전한 줄기세포를 줄 수 있는 공효자로부터 엑소돔을 받고, 그것이 문제 있는 피부, 그럼 어떤 피부가 될까요? 지금 여러분 피부, 우리 피부가 되겠죠? 그 피부에 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갈 텐데,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축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2개 페이지, 앞에 PPT 중에 2개 페이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읽어거든요.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아니면 샵에서 가시는 길에 읽어보시면 될 텐데, 자, 일단 세포의 소포체. 자, 그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엑소돔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이토카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또 두 번째는요,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장인자, 우리는 그로스펙터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뭡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EGF와 같은 것들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망하기 위해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면역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온 것들, 이거 다 읽으면 오늘 여기가 호텔이나 학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가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테고, 다만 얘기해 볼게요.
분명히 식물성 줄기세포 배양액보다는 동물성 줄기세포 배양액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대 같은 시간이 크다고 동물성 줄기세포 위험하지 않아 라는 얘기들이 흔히 식물성 줄기세포 쪽에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제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린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린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면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위험하지 않아 하는 화두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암세포에서 유래한 엑소좀이었다면 즉 안녕 원장님이 건강한 세포인데 제가 어때요 여러분들? 나쁜 암세포에서 유래된 엑소좀이라면 저는 안녕 원장님을 어때요? 위해를 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미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대요. 양수 어때요? 정말 성체 줄기세포 중에서도 가장 어린 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종양이 발생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특히 양수 정도의 타입입니다. 원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이럴 퀄리티는 제품 출시가 늦어요? 목 빠지는 줄 알았어요. 토 나올 것 같아요. 저 정말 DM으로 너무도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도 제 카톡 노출해드릴 수 있지만은요. 마지막 강의하는 광주, 또 내일 모레 강의하는 서울, 지금 당장 오늘 부산 론칭하니까 저 제품 받을 수도 있겠죠. 친구가 품평단인데 미쳐버리겠어요. 저 가서 친구한테 돈 받고 관리받았어요. 저한테 특별히 더 비싸게 받더라고요. 다 노출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택배 받고 싶대요. 자, 그게 바로 가장 어린 줄기세포에서 안전하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할 수 있어요. 동물성 줄기세포 효과가 강하다. 근데 반대 요구는 그런 경우에 좋지 않은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양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 그 점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고 또 이해를 부탁드리는 거죠. 가끔은 그런 일도 많이 들어요. 원장님들에게 저 원장님 저희 회사에 바라는 게 뭐세요? 라고 얘기하면 가장 많은 게 저는요 뭐 더 좋은 교육 이런 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발 더 많은 품목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빨리 만들어 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른 회사들 얘기하면 뭐하지만요. 일단 저희 회사만 먼저 얘기한다면 보통 한 가지 품목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16개월 걸립니다. 저희 약 16개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근데 그거 아세요? 많은 회사들이 제품이 나왔다가 일단 론칭이 됩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 지나면 그 제품 사라지는 경우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희 지금 현재 이 엑소 1698 포함해서 현재 10가지 품목입니다. 사라진 제품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두 다 최소한 스테디셀러를 찍고 있다. 왜?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인상하고 신중하게 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양수에서 유래된 엑소점을 썼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사이토카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사이토카인, 보통 엑소점 얘기하면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뭐냐? 그냥 사이토카인 때문에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 세포를 의미하는 접두어로 사이토가 있고요. 그리스 어원으로서 움직인다라는 뜻을 붙여서 이것이 사이토카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대식세포, 즉, 백혈구와 같은 그런 대식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거나 또는 분비합니다. 그리고 대식세포, 세포 자신의 분할을 촉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백혈구 대식세포 그럼 어때요? 면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드름, 비타민 등 염증성 피부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면역과 염증에 정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이 많고 이런 전달 물질로서 엑소돔이 당연히 유명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효과를 기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